요셉의 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 일단 양쪽 견해는 저는 팽팽한 것 같습니다. 왜 요람 하존이라고 요즘 널리 알려지고 있는 유대인 저술가인 거죠. 그분 같은 경우 이 요셉의 시대를 제가 용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제국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팽팽하게 있기 때문에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 저는 요셉의 토지 개혁을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토지 정책,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정책을 하는 바람에 정말 애굽의 모든 사람, 제사장 집단 빼고 모든 사람은 다 애굽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가 애굽 왕의 것이 되고 말았고, 경작하려면은 땅을 소작하는 소작민으로 전락한 이런 변화는 객관적으로 명확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왕의 종이 되었다라는 게 뭐가 나쁘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살면서 상대적인 격차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너무 좋았는데 옆집의 차가 겁나 좋으면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애굽이 그러면은 그 전에 자유민들의 세상이었을까? 저는 고대 애굽이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이건 제국이라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간에 임금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다. 거기는 자유민들의 나라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왕정이 존재한다라는 건 마침내 결국에는 국가의 모든 것이 왕에게 집중되어 버리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요셉을 욕하려면 요셉 이전에 애굽이 자유민들의 나라였냐, 평등의 나라였냐, 이게 또 따져봐야 될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제가 늘 예로 들어서 말하지만 제 평생에 문재인 대통령을 한 번도 바로 앞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우리 TV에서 늘 보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가도 단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유일한 주인은 애굽의 바로인데 그 바로는 내가 평생 가도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 내가 만나는 거 누구냐? 옆집 종, 앞집 종, 뒷집 종, 우리 동네 전부 다 제사장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요 사태 전만 해도 그 7년 대흉년 전만 해도 빈부격차 겁나 쩔었을 거고요. 겁나 잘 나가는 집, 심나는 집 이랬을 건데 7년 대흉년 동안에 전부 다 종이 되었습니다. 요거 종 같지 않아요. 옆집 다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더라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25장에 너희 모두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 괴로운가요? 하나님하고 애굽의 바로하고는 급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큰 문제 없을 거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땅 전부 국유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그전에는 애굽의 토지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 분배되어 있고 누구나 원하면은 경작할 수 있는 세상이었을까? 100% 10중 8구전 아니었을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국유화 되어버린 이 바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국유화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괜찮은 게 한 사람의 토지 소유자에게 독점이 되어버리는 것은 이게 끔찍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임금에게 독점이 되었다라는 건 임금이 고대 세계에서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유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나라가 하는 일이 뭐냐? 치안 유지도 하고 도로 건설도 하고 온갖 사회간접 자본을 다 나라가 하는 일인 것이죠. 그 국가가 다 차지했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든 간에 원하면 국가에 찾아가서 나 얼마만큼의 땅을 경작하겠다. 그럼 국가가 그 땅을 불화해 주고요. 그럼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지대로 그 땅을 사용하는 가격으로 5분의 1, 20%의 지대를 국가에 납부했다. 왜 창세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더 많이 가져가면 가져간 만큼의 20%의 세금을 내야 되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과도하게 많이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요.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만큼만 찾아가서 받아 차지하고 경작하고 20% 세금 내고, 근데 그 세금을 받는 지주가 누구냐? 국가인 겁니다. 국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치안 유지를 하고 뭘 하고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 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더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요셉 당시에 애굽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경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오로지 세금이라고는 지대밖에는 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요 지대를 국가에다가 내는 거고, 그는 마음껏 경작을 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할 수 있겠다 그럼 좀 더 신청해서 더 경작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중앙이 전부 소유하되 원하는 사람에게는 마음껏 경작할 수 있도록 땅을 주고, 그리고는 일정한 비율의 지대를 낸다. 이게 또 어디 나오나 보았더니 역시 레위기 25장에 나오더라는 거죠. 레위기 25장 희년의 원칙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경작자다 해서 사용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지대에 해당되는 게 11조인 겁니다. 근데 11조라는 게 이 땅에 산물로 내는 것도 있고, 가축의 10의 1을 내는 것도 있고, 또 3년마다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내야 되었던 세금이 단지 10%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라는 뭐 이런 것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레위기 25장에 가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근데 이게 창세기에는 모든 땅은 바로의 것, 모든 국민은 바로의 종,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물론 다시 한번 하나님하고 바로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이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 그래서 애굽 토지 정책에 요셉의 정책에 한계가 있다면 요거는 요셉 같은 이 행정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인 거고, 이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쑥맛이 되어버리는 그런 제도이지요. 그에 비해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는 50년마다 요거를 하도록 제도로 만들어 딱 이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법에 특별한 게 사람의 호의나 변덕, 열심에 좌우되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게 레위기의 희년 제도라면, 요셉의 토지 정책은 그 전개되는 양상은 희년하고 똑같지만 요셉이기 때문에 가능한 개인의 특별함에 좌우된다라는 것, 저는 그 점에서는 한계가 있고 아마 이 정책은 당연히 오래 갈 수가 없는 일일 겁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결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의 토지 정책을 누가 반대했을까요? 누가 이 정책을 반대했을까 할 때 저는 기득권 세력이지, 애굽의 일반 국민들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다니 나는 자유, 저는 안 그랬을 거다라고. 요거 반대한 사람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 토지를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자기 집에 겁나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이거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요셉의 토지 정책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겠다 싶어요. 그 점에서도 저는 요셉의 토지 정책은 제국주의 하수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계만은 이 땅에서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를 선취해낸, 앞으로 다가올 제도를 미리 보여준, 물론 뭐 창세기가 등장하게 된 게 바벨론 포로 이후기 때문에 좀 그 점에서 희년하고 연관이 있는 본문일 거다 싶습니다.